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8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네 분의 게스트가 있는데, 자 오늘은 평상시에 좀 다르게 그냥 소개는 본인 이야기하는 시간대 직접 소개하시고 하는 걸로 하고, 색다르네요. 오늘은 이제 주제부터 빨리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가 날아든다의 유일한 비정치 팟캐스트 쇼양 방송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약간 일상적인 다양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오늘 주제는 바로 바른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 뭐 신체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무슨 뭐 어떤 직업에 대한 바른 자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 한번 순서 한번 정해 볼까요? 자 우리 게스트 저는 진행하고 있는 김일이고 우리 오사춘기님, 마차님, 야수님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왕입니다. 야 바로 그냥 복잡하게 안 하겠습니다. 1번 오늘 좀 라인업 좀 바꿉니다. 1번 그냥 순서대로 해. 2번 오사춘기님 2번. 네, 오사춘기 2번. 예. 야수님 3번. 자, 3번 할까요? 알았어, 알았어. 야수님 3번, 4번 마차님 가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공평해. 자, 네버엔딩 스토리. 자, 바른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인데, 오늘 제가, 이거 참 재밌더라고. 평상시에 안 다니는 길로 이렇게 다녔는데, 하고 지금 시간을 다 계산했거든요, 분명히. 계산했어요. 그래서 급행을 탔어. 급행을 탔는데, 대방역에 안 쓰더라고요, 급행이. 근데, 이 한 정거장이 아니라 세 정거장 뒤에 가서 이렇게 쓰니까, 급행을 잘 탔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데 이게 잘못하니까 이게 돌아오는 길도 한참 길어요. 그래서 대방역에는 급한 사람이 없나 보네요. 그러니까 거기 건너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 앞에서요. 노량진에서 맞아. 노량진에서 바로 신도림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1번으로 오더니. 항상 일찍 오다가 오늘 또 특별한 날인데 오늘 또 예전에 저도 그래갖고 여기서 뛰어오는데 네. 20초 걸렸어요. 20초. 또 진짜 아니 이게 진짜 동선이 틀려지니까 평상시에는 익숙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봐야 되는 거야 주변을. 여기는 또 어떻게 오늘 저기 무슨 여러 지하철도 여러 개 타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내가 헤매는 시간까지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또 새로운 걸 또 많이 느끼고 왔는데,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바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바른 자세로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있어요. 바른 생활 연예인들 기억나시는 분 누구 있어요? 유재석 씨, 차인표, 이승기, 이승기. 그 다음에 한 명이 윤호였어요. 최근에 깨졌지 그 이미지가. 왜요? 무슨 음주운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야. 음주가 아니라 아니고. 최근에 10시 넘어서까지 10시 넘어서까지 술집에서 술을 먹었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맞다. 됐는데, 열심히 다 나가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봤더니 멤버십 가게라는 거예요. 멤버십 가게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걸 보니까 그 형사 쪽 얘기는 뭐냐면, 다 연행을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 일행들이 막 제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도망갈 수 있게끔 막 뭔가 좀 약간 좀 소란을 피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 쪽이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도 있었다. 접대분들도 있었다. 뭐 이런 쪽 주장이었고, 그쪽 그 SM 측 주장은 아니다. 거기 그냥 그 계산하려고 잠깐 와 있었던 여성분이었다. 점점 구체적인. 그래서 그러니까 핑계를 어쨌든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 아니 없어요. 제목을 보면 알까요? 제목. 근데 이미 간판을 보면 간판이 딱 없는데. 이게 뭔지. 예. 멤버십인데 뻔하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간판 없고 룸사롱. 그러면 그런 데가 있어요? 있죠. 내가 얘기 들었잖아. 거기 그 요즘에는 그 마담 집으로 직접 간대요. 그래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남의 집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제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으니까. 마담 집이 펜트하우스 정도 되는 거. 두바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10시 없다고. 넘어서 아예 없어 간판이. 이야. 내가 그거랑 어디 가게를 빌린다고 그러던데. 어디 가게를 빌려가지고 식당 그래요? 같은 데 빌려갖고 식당에서 이렇게 뭐 아예 그 있잖아요. 그 공간 있잖아요. 방 있잖아요. 룸 있잖아요. 예. 거기서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들도 출근을 글로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약 잡아놓으면 뭐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편법이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데서는 코로나가 안 터져. 아니 모르죠. 터졌을 수도 있는데 더 현대에서 터졌다 했잖아요. 계속 소독을 해서 그런가?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보면서 두 군데가 얘기가 다르니까
근데 나는 이럴 때 보면 이제 나는 이럴 때 항상 생각 드는 게 그러니까 둘 다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연예인은 물러설 수가 없어요. 이미지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아가씨를 불러서 10시 넘어서 멤버십으로 술을 먹었고 정말 경찰들 말대로 경찰이 다 연행하려고 하자 몸싸움을 하면서 윤호가 좀 도망가게끔 도와주고 이랬다 그러면 정말 큰 사건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반대로 그쪽 SM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거기 일행이 불러서 처음 간 자리였고 아가씨도 그냥 계산하려고 돈 받으려고 앉아 있었던 분이셨다. 그랬으면 뭐 그나마 또 이렇게 말이 되긴 되죠. 되긴 되는데 그러면 나는 요때가 이제 진짜 필요한 게 이제 10억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 10억 방. 10억 그게 뭐예요? 10억. 윤호는 돈 많으니까 160 몇 억짜리 건물도 샀대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거짓말로 만약에 밝혔을 때 10억을 윤호가 주는 걸로. 그 누구한테요? 거기 경찰한테. 그러면 경찰이 눈을 뒤집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쟤를 줘야 돼요. 아, 사건이 있어요. 그럼. 좋다, 좋다. 야, 너 이거 10억, 너 이거 줄 수 있어. 너 만약에 너 말이 진짜면. 그래서 경찰도 자신 있어 하면 10억 나라에서 10억 배팅 걸어. 아니, 지난번에 LH 회사 그거지. 그 인센티브 주는 거 신고해라. 그 계산은 그 여성분이 중간에서 계산은 정확하게. 아, 그치. 여성 하여튼 뭐 수수료 떼주고 10% 떼주고. 엠빵. 10억대 배팅을 하면 부가세 경찰들도 10%. 총격전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네. 그 사건. 근데 대부분은 이게 왜 흐지부지 되냐면 경찰이 이걸 잡아 넣는 큰 뭐가 없어요. 뭐 살인죄도 아니고. 아, 그러겠네. 그죠? 예. 그리고 진급 점수 그런 거. 큰 회사에서 와가지고 아유 김순경님 요즘 고생 많으셔. 갈 때 저기 이거 좀 챙겨가세요 하고 박스 몇 개 주고 그러면은 예. 뭐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윤호가 굳이 이렇게 뭐 타격을 입어서 자기가 좋을 건 없어. 경찰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되냐면 뭔가 이렇게 딱 터뜨리고 나고 다 수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연예인 좋은 쪽으로 다 해결이 되더라.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그 좋네요. 그 인센티브 배팅 시스템. 아우 재밌죠. 그러면은 지켜보는 국민들도. 재밌지 않고 거짓말을 안 하는. 그러니까 제일 나쁘게 보는 게 이제 거짓말이거든요. 정치인도 그렇고 저기 연예인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거짓말에 대한 거에 되게 관대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이제 뭐 신정환 씨라던가 유승준 뭐 이런 분들은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 대부분은 거짓말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이라고 좀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이 법에서도 뭐냐면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거 있죠. 그거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법적으로. 청문회 이런 거 보세요. 진짜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하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로요? 네, 합당한 거예요. 자기 방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때렸어. 네. 근데 안 때렸다고 거짓말. 이게 예, 합당하다는 거야. 이게. 그건 자기 방어. 충분히 자기가 예. 그럴 수 있다 이거야. 그 사람은. 아, 근데 그것도 때린 권리. 것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무슨 훔치거나 사람을 어떻게 그래도 뭐- 날 안 훔쳤다라고 하도 이게 아, 인지상정이라 이거예요. 증거인멸도 내가 내 범죄를 내가 인멸하면 그 범죄가 안 돼요. 아, 진짜로요? 예. 그런데 그러면 내가 계속 안 때렸다 우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 안 예. 때려도 우기는 거니까 우리는 거짓말에 대한 똑똑한 법이 없어요. 아, 레알? 그래서 연예인만 유독 타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이미지 때문에. 근데 정치인들도 그냥 지나면 다 엎어지고 덮어지다 보니까 별 타격을 안 받는데 연예인들만 이게 정점에서 터졌을 때 이제 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리시가 이제 국회로 가시면 되겠네요. 네. 가서 이제 입법 발의를 해주세요. 이런 거 돼요. 10억 거짓말 하면은 좀 그거에 상응하는 수사 정말 결과 인센티브 배팅 시스템. 너의 모든 걸 걸 수 있겠는데 진짜 네. 오한만 갖다 놓고 진짜 오른팔과 전 재산을 걸고 진짜 하면 좋겠어요. 나는 그 정도의 자신감 없으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해라. 그냥 미안합니다. 자꾸 그냥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다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버티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요즘에 가만히 이제 이런 범죄 이런 걸 다 봐도 처음부터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바본 거야, 우리나라는. 실침이 뗄 수 있을 때까지 떼다가 마지막에 증거가 쌓여서 나중에 그때 가서 잘못했습니다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 1도 2부 3백이라고. 일단은 도망가고 네. 2부 그러니까 무조건 부인하고 세 번째가 이제 백을 쓰라고. 어. 예.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초범들은 이제 보통 잡히면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깜빵에 한번 딱 가잖아요. 근데 요런 교육을 거기서는 그냥 그룹 과외로 받아요. 거기선 진짜 그룹으로 다 그룹과에도 변호사야. 그럼요. 앉아 있으면 다 변호사야. 다 그분들이 야 너 이래서 안 된 거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룹 과외를 어떻게 한 몇 들어오셨어요? 년간 딱 하면서.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다가 또 새로운 애들이 또 오잖아요. 그러면 걔 거 가지고서 또 모의고사를 볼 수가 있어. 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계속 학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범죄를 할 때 잡기가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좀 제가 이런 걸 보면서도 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바른 자세인데 이 법적으로 거짓말에 대한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관대하다는 생각을 되게 좀 많이 했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런 뭐 요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요즘에 그 LH 땅 그거 보면서 느낀 건데 사실 그동안의 그 대통령 측근들 그동안에 있었던 전 대통령들 보면 측근들이 많은 죄를 저질렀거든요. 부동산 관련된 것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이번에 이렇게 분노할까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통령 측근은 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이. 그러니까 나랑 전혀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LH 직원은 왠지 나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내 이웃 같은 거야. 나랑 비슷한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 그 최측근들이 사실 뭐 이런 거 무슨 뭐 5억 10억짜리가 아니라 그분들은 뭐 몇백억에서 몇천억짜리를 해먹었는데도 화를 별로 안 냈거든요. 근데 LH에 대해서만 유독 이렇게 그러네. 많이 분노를 예. 하는 건 아니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나도 저 자리 갔었으면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못하고 왜 쟤네들만 했어에 대한 것도 있다라고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높은 사람들 그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라고 나는 아예 비교 상대가 아니야. 그래서 화도 안 나는데 LH 직원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나도 공무원 시험 봤으면 될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내 일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맞아. 이게 더 분노가 나지 않았나라고 제가 또 여기서 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 바른 자세는 액수로 따져야 되거든요. 얘네는 몇 천억으로 하면 더 열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서 몇억 몇십억을 했어. 근데 여기에 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이거예요. 그 깡패가 나를 툭 치고 지나갔어. 화를 못 내요. 근데 나랑 비슷한 놈이 날 딱 치고 지나갔어. 너무 화내는 거야. 걔랑 싸우는 거야. 살기로. 그러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라서 야,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도 결국에 뭐냐면 법이 물렁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 옛날부터 이게 몸에 쌓였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나랑 이미 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신분이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화도 안 나다가 이번에는 나랑 신분이 비슷한 애가 그랬다고 생각하면서 화가 났다. 그러면 결국 이런 계층을 만드는 인식을 누가 심어줬을까 딱 봤을 때는 언론하고 이제 법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바르지 않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바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이런 사상하고 사고방식들이 모든 사람에게 주입이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참 이 작은 거가 커지더라고요. 이게 이 나이가 제가 20대, 30대까지만 해도 못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했던 얘기가 다 맞는 게 많아요. 음식 꼭꼭 씹어 먹어라. 이 맞는 얘기였거든요, 되게. 근데 우리는 한동안은 밥을 천천히 먹는 애를 되게 답답하게 생각했어요. 쟤는 왜 이렇게 밥을 늦게 먹어? 막 알죠? 밥 빨리 먹고 되게 빨리 먹은 다음에 막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도 밥 먹고 있는 애가 있어요. 어른들이 이제 아침 꼭 챙겨 먹어라. 뭐 이런 것들.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좀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좀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가? 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 소화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몸이 틀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척추가 좀 틀어진다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작은 게 하나 틀어졌는데 이게 이제 장기라던가 여러 가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 TV를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저는 공군 나왔잖아요. 그러면 TV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정면에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오른쪽으로 돌려서 봐야지 TV가 있는 거예요. TV가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장교는 정면으로 보지만 장교랑 나란히 앉아서 볼 수가 없잖아요. TV를 그 하사랑 같이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주보고 앉는데 아까 틀어서 TV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2년을 틀어서 봤단 말이에요. 2년간을. 그때는 자리를 반대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안 안 돼요? 돼. 아니, 그거 안 되죠. 나란히는 안 돼. 아무리 우리가 뭐 친하고 라면 끓여 먹고 커피 타주고 이런 사이라고 그래도 나란히 앉아서 TV 보면서 이런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2년간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틀어진 거야, 내가 봤을 때. 야, 공군 별로다. 공군 무섭다. 아니, 그러니까 뭐 때리고 이런 거 없어. 우리가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공군에서 한 대도 맞은 적도 없는데 2년간 이거를 TV를 틀어서 본 거가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나중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약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래도 그래요. 투스타하고도 겸상하면서 컵라면 끓여 먹고 막 진짜로? 그랬는데. 투스타하고? 네, 밤새면서. 아, 그런 거는 다 같이 라면도 같이 먹고 다 해요. 근데 예. TV는 나란히 봐. 다 돼. TV는 나란히 이게 안 돼. 공군의 TV 공기. 이상한 세열이네. 이상한 근데 세열이야. 그때 그 잠깐 어떻게 보면 그 TV를 근데 내가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잠깐 이제 뭐 쉬거나 그럴 때는 이제 그 자리 비어 있을 때 내가 앉을 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앉아서 그때 TV를 너무 좋아할 때니까 이렇게 틀어서 2년을 보면서 그때 그 2년이란 생활인데 그 TV를 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때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본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군대에서 TV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크루 근무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통신병이다 보니까 거기 그 통신소에 이제 TV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TV를 이렇게 보다가 이게 틀어졌는데 그 이후부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모든 자세가 다.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도 저기 고개를 살짝 나는 정자세인 것 같은데 고개를 살짝 회복을 움직이려는 거야. 뭐가 틀어진 거지. 아, 근데 내가 그 원인을 막 찾아가 보니까 군대였어요. 군대가 내가 왜냐면 이렇게 몸을 꺾은 적이 그때밖에 없거든. 그래서 2년간. 징병제가 안 된다 이거죠. 그렇지. 이래서 총기 자유화를 해야 되는 거야. 박사벌에 1인 1팀이 시대를 열어야 되고. 1인 그게 아니고 원래 군대에서 좀 맞았어야 되는데 안 맞고 TV를 마음껏 보게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요즘에 보통 이렇게 상병 말부터 이렇게 TV를 보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절대 TV 못 아니 보잖아요. 우리는 저기 통신병이다 보니까 일병 때부터 계속 TV를 아니, 봤어. 부대마다 다 진짜로? 다르죠. 부대마다 문화가 네. 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병 제대하셨죠? 장교 제대하셨죠? 사단장 아니야 투스타면 예. 사단장하고 라면이 들어가요? 근데 사병 때? 우리는 최대가 이제 별 3개가 최고였고 네. 그 밑에 이제 그 가방모찌 하던 분이 이제 별 2개였기 아니 때문에 그러더라도 예. 별 2개가 앉아있는데 라면이 들어가요? 그럼 주는데 어때? 먹어야죠. 어차피 와, 아저씨인데. 안 주면 더 큰일 나. 안 먹으면 더 큰일 나지. 편하게 먹게. 충성 하면 먹어. 어떻게 먹어? 네. 뭐. 저 눈치 보면서 먹 김치도 평상시보다 걸지 먹고 불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 바른 자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갖고 예전에 이제 필라테스 저기 하루 체험할 때가 있었어요. 체험하러 가면 이렇게 허리를 숙여보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등이 약간 쉬어 있어. 쉬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알았지만 요즘에 그때도 그냥 몸이 좀 쉬었나 보다 정도로 하고 끝냈는데 이게 내가 이제 소화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세에 대해서 다시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요즘에 뭐 한 2만 원 정도 하는 척추를 이렇게 펴주는 게 있어요. 다른 자세. 뭐 자세 교정하는 속옷 네, 같은 거. 있어. 그런 거요. 그런 거 하고 다니고 그거 하고 등산 다니고 해보니까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게 조금. 그래서 이 바른 자세에 대해서 요즘에 좀 관심을 좀 되게 좀 많이 갖고 있고 뭐 다리 꼬는 거. 그러니까 다리 꼬다가도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 다시 또 저는 다리가 안 꼬아져요.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안 꼬아져서 살 쪄가지고 안 꼬아지는 게 나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하철 딱 타고 오는데도 어떤 분이 이제 자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 자세를. 꼿꼿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막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지신 분 있죠. 그러면 저분 나중에 저기 소화력 안 좋아지는데 저 자세는 오래 안 가는 자세인데. 변비 생길 텐데. 이제 요런 게 이제 들어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그 어렸을 때 이제 그 얘기하셨던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특히 이제 자세 관련된 거 아까도 그 뭐 거북목 교정기도 있어요. 있어요. 이거 네, 집에 네. 이거 뭐 끼고 있더라고요 집에. 근데 우리 하도 요즘에 스마트폰들 많이 보니까 맞아. 예. 이것도 많이 눈에 띄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마트를 오늘 낮에도 갔었었는데 엘리베이터 탁 내려가면 그 가장 핫한 용품들 많이 예. 놓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그 허리 교정 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뭔가 소년대가 그런 거. 예, 예. 요즘에 이게 사람들이 이 지금 핸드폰을 우리가 그동안 10년 이상 보다 보니까 이제 후유증들이 나타나나 보다. 맞아. 목도 좀 안 좋아지고 허리도 안 좋아지는 이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사업하실 분들은 이쪽 사업을 공략하시면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한 바른 자세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사충입니다. 예. 바른 자세, 신체적, 정신적, 직업적 바른 자세에 대한 그 주제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표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때는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지금 초등학교인데 국민학교 뭐 이래서 바른 자세, 바른 마음 뭐 이런 식으로 바른 생활. 예, 뭐 표어들 이렇게 붙여놓고 했는데 예전에 그 바른 생활의 그 표상이 누구였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냥 바른 애들. 옛날에 그래서 감투가 이렇게 가장 메이저가 4개 있잖아요.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그래서 국민학교 때는 항상 아이들이 이렇게 좀 크게 성장을 하고 금태 안경을 끼고 스카우트 옷을 입고 이런 애들이 항상 반장을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예. 그래서 했던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엄마들이 자주 찾아왔던 이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보니까 점점 인생을 살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삶의 이치를 이렇게 깨닫는 나이가 오잖아요. 보니까 정말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러면서도 공부 안 한다고 때리고 막 그랬지만 선생님들이 먼저 인간이 되라.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그래서 요즘에 곰곰이 이렇게 저도 새날을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정치나 시사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자꾸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스킨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말 나는 이준석, 강용석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뭐 홍준표, 뭐 윤석열 이런 사람 보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난 이런 형이 있으면 자랑하고 다닐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코시 패스하고 하버드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버드는 저는 이런 일을 하지만 하버드에서 뭐가 있냐면 어차피 공부를 잘하는 거는 걔네들의 더 이상 이슈가 아니에요. 어차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온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럭이 있고요. 훅이란 게 있어요. 럭. 말 그대로 행운. 그러니까 하버드, 프린스턴, 뭐 예일 같이 쓰잖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아이블리그를. 뭐 다트머스 이렇게 브라운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거기서 훅이란 게 있어야 돼요. 훅. 한국말로 표현이 안 돼요. 거시기예요. 얘한테 마차한테, 야수한테, 이리한테 딱 뭔가 그 사람만의 한 방. 네, 그러니까 훅 가게 만드는 거. 훅 가게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런 거시기예요. 한마디로 이게 네. 한국말로 딱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얘한테 훅이 있냐, 훅이 없냐, 이거는 그 하버드에서 지향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버드를 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걔네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잘 행운까지 있고 그렇게 좋은 공부를 해놓고 저는 얼마 전에 이준석이 그 대통령 거기에 그걸 쓴 걸 보고 너무 그러니까 분노가 아니라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인간이 어쩌다 저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네, 걔 똘똘하게 생겨가지고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내 새끼 하버드 갔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아빠가 그런 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전 정말 좀 그런 게 있었고 그렇게 키웠는데 이준석, 강용석 되면 그러니까 하버드가 무슨 소용? 네, 미칠 거 아니에요 정말. 나도 자식 정말 애주중주해서 내 새끼 정말 잘 되라고 키웠는데 저렇게 하면 저거를 뭐 때린다고 지금 와서 애가 성격이 고쳐지겠습니까? 근데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저 보면서 저 새끼 저거 커서 뭐 될까 하는데 결국에 새날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은 그러고 제가 이제 그 바른 자세 이런 거를 예를 들어 정직 같은 거 이런 거잖아요. 이게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나는데 저희 때는 창경원이 있었어요. 창경원 가보셨어요? 창경공을 깎아내리려고 아니요. 거기에 그 당시에는 놀이공원이 있었고 타이거, 라이온이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로. 창경원이라고 불렀었죠. 나중에 창경원이 그거로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하고 우르르 가서 막 그 팽이 열차도 탄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이 이제 세종대학교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을 가서 창경원 후졌어. 우린 어린이대공원을 갈 거야. 그래서 어린이대공원 옆에 어린이회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88열차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돈 게 아니라 이 청룡열차라고 해서 이게 한번 업앤다운이 3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벨트를 허리에만 차. 그래갖고 이렇게 청룡 이름, 그러니까 용 그림 이렇게 그려갖고 이렇게 해서 3번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롤러코스터가 있었는데 저희 때 가장 로망이 뭐였냐면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넘어갔는데 이제 서울랜드가 생긴 거예요. 지금의 저기 에버랜드? 아니요, 과천 과천 서울랜드. 과천 다른 서울랜드 대공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과천 서울랜드하고 에버랜드하고 다른 다른 거죠. 거죠. 그렇게 돼서 부산에서 와가지고 그때 에버랜드는 용인 끝에. 네. 서울랜드를 딱 갔는데 서울랜드에 처음으로 이제 무슨 뭐 비단구렁이 이런 것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자연농원 그 어린이 대공원과는 틀린 또 서울랜드 서울대공원이 이렇게 개장을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저희 때 가장 그게 뭐였었냐면 자연농원이었어요. 지금의 에버랜드. 예. 전신이 그거죠. 자연농원. 자연농원이 정말 저희 때 약간 로망 같은 거였어요. 뭐 했었냐면 너 자연농원 가봤어? 너 자연농원 가봤어? 이게 우리한테 빈부의 약간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예. 어렸을 때는 그러잖아요. 너 E.T. 봤어? 야 E.T. 봤는데 E.T. 보내들끼리 막 서로 막 이러고 우리 때는 예. 우레메 어렸을 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용인이 가깝지만요. 옛날에는 용인이 굉장히 먼 곳이었어요. 맞아. 용인이 지방이었어. 이 예전에는 진짜 지방 예. 먼 지방 느낌이었어. 예전에는. 정말 멀었고 이게 뭐였었냐면 그리고 옛날에는 토요일은 다 학교를 갔고 다 일을 했잖아요. 일요일 딱 하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네. 자연농원에 가려면 이게 죽이 딱 맞아야 돼요. 3박자가 맞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부모의 의지가 일단 있어야 돼요. 주말에 딱 일요일 날 하루잖아요. 맞아. 그 다음에 시간이 또 돼야 돼. 딱 그 시간이 일요일 날이. 그 다음에 차가 있어야 돼요. 차가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제가 4학년 말부터 5학년, 6학년 초까지 그 짜장면 집을 했어요. 저희가 좀 큰 이렇게 그 중국 음식점을 했는데 예전에는 어땠냐면 졸업식, 입학식 짜장면, 5월 5일 어린이날 짜장면,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기타 연휴 짜장면,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럼 짜장면 집을 빌려서 거기 그 연애를 거기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 날이 항상 바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 신경을 못 써줘.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고 우리 5월 5일 어린이날에 가게 장사하느라고 대목이고 바빠 죽겠는데 뭘 어디 와갖고 뭐 애랑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해. 우리 직업도 뭐냐면은 남들 쉬는 날 바쁜 직업이거든요. 페인트 그러니까 우리 행사 사회도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남들 모이는 장소 가서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정작 남들 쉬는 날 우리 일하는 날이니까 완전 비슷하네요. 네, 그렇게 돼갖고 일단은 뭐 저기 그 엄마가 그걸 약간 돈으로 약간 보상을 하려고 그랬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큰 누나한테 돈을 왕창 주고 애들 데리고 놀러 가라. 그리고 가정부 누나한테 왕창 주고 어디 갔다 와라. 이렇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너무 자연농원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농원 파와 비자연농원 파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막 갔다 와서 어린 애들이니까 얼마나 자랑을 하겠어요. 막. 맞아. 예. 야, 사파리 봤어? 우리 때 자연농원은 어디서 봤냐면 TV에서 선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연농원에 자이언트 휠 있잖아요. 큰 대관람차. 대관람차. 그리고 호랑이 확 나오면서 막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 물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후름라이드야. 물에서 확 내면서 물꽃이 팍 피면서 까 괴로워하는 그게 텔레비에 나왔어요, 진짜. 선전을 그렇게 해놓고 용인 자연농원 하면서 으악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텔레비전이지만 그때는 텔레비였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세요, 케찹 선전, 설탕 선전, 그다음에 마요네즈 선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안 하지. 식용유 선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안 하지. 맞아. 우유 선전도 안 해요, 지금은. 그러네. 옛날에는 식용유 선전 딱 하면 식용유가 똑 떨어지면서 깨끗해요 막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해표. 아사삭 막 뜯어먹으면서. 맞아. 어렸을 때 예. 진짜 미원 광고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 예, 영수야 그러면서 MSG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그러네. 했잖아요. 광고를 안 하네 이제. 예,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해도 팔린다 이건. 마요네즈도 옛날에 이상하가
샐러리 같은데 으드득 찝어먹고 막 그랬었다니까. 그러네. 예, 그래서 그런 걸 안 해요. 경쟁이 끝난 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뭐 요즘 그런 마요네즈는 살찐다고 광고. 그런가? 네. 왜냐면 이미 이제 뭐 경쟁사가 있을 때야 열심히 하는데 네. 경쟁사가 없잖아 이제.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벌써 이제 아이들끼리 자기네들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야, 너 자연농원 가면 어떤 줄 알아? 어떤데? 이 자이언트 휠 있잖아요. 대관람차가 너무 커갖고 구름에 가린다는 거야. 반밖에 안 보이는데. 진짜 같아, 진짜 같아. 아니, 믿는 거지. 어렸을 때 가봤어. 그리고 가다 보면 깜짝 놀랐대. 자기 여기 찢어질 뻔했대. 호랑이가 자기를 쳐가지고. 너 봤어? 막 동의를 막 구하잖아. 그지? 뭐 이러면서 깜짝 놀랐다고. 안 가봤으니까 우리는. 난 아직도 안 가봐가지고 진짜 같네요. 사파리 이런 게 너무 이렇게 가보고 싶은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애기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안 갔다 왔으니까 내가 갔다 왔다고 자랑하면 애가 얼마나 마음이 그런 게 아플까 없어. 이런 게 없잖아. 애들은 야 나는 봤는데 자기 본 얘기만 계속 하거든. 그때 청룡열차가 3단 콤보였거든요. 근데 자연농원에 가면 이거 돈다 이거야. 너 자연농원 거는 거기서 사람이 죽었어. 막 진짜 어린애들이 그 흥분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옆에서 갔다 온 척을 하는 거야. 그래? 막 너도 봤어? 벌써 나도 본 거야 이제. 근데 저한테 인생에 황금 같은 기회가 옵니다. 주산학원을 다녔는데 주산학원에서 자연농원을 모집을 한 거야. 가는 거. 네, 학원에서 데리고 가. 예전에는 그거 네. 많았었어요. 학원에서 소위 많이 말해서 관광버스를 대절해갖고 얼마다 15,000원에 얼마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엄마 나 자연농원 이제 가는 거야. 이제 갔더니 엄마가 동생들이 어리잖아요. 그랬더니 야 동생도 데리고 가라고. 학원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명주하고 누가 데려가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뭐가 나빠요. 근데 남동생은 되게 1학년인가 그랬고 내가 5학년 때인가 여동생이 3학년이고 걔가 2학년 이렇게 터울이 2년 터울이잖아요. 근데 여동생이 세상 그런 약해요. 병이란 병은 다 걸리고 살은 안 찌고 맨날 엄마가 그 병치료 다 하는 애들 있잖아요. 야수님 어렸을 때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다면서요. 예. 데려가래요. 그래서 여하간 나는 기분이 좋은 거야. 막 뭘 못 데려가. 막 호랑이라도 데려가지. 그래갖고 이제 거기 딱 가갖고 했는데 현지에 이제 갔죠. 갔더니 있잖아요. 단체 관람 딱 가면 가서 이제 밥 먹이고 단체 식당 먹이고 다 짜장밥 먹지 않습니까? 짜장밥 먹고 우르르 가서 이제 그 주산학원 선생님하고 같이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간 게 뭐냐면 귀신의 집을 갔어요. 귀신의 집. 사람이 정말 많은 거야. 거기 막 자연농원이 난리가 났어요. 막 너무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뭐 타지도 못해 정신도 없고 요즘에 맵 딱 가지고 야 이거 사파리다 저희가 뭐다 이거 아는데 그 당시에는 어린애가 애 꼭 잘 챙기라고 엄마가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나는 복장 터져 죽겠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귀신의 집 갔는데 내가 보기엔 무섭지도 않은데 막 우리 초급반 여자 선생님 막 울어 막 울고 그럼 나도 괜히 무서운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자이언트 휠 있잖아요. 대관람차를 또 기다려서 탔어요. 딱 거짓말하고 딱 2개 타고 온 거야. 하루 종일 귀신의 집하고 대관람. 줄만 뒤지게 섰다가 사람 너무 많아서. 나는 사파리가 어디가 생긴지도 몰라 진짜. 그러고 나서 그래도 학교 돌아가면 봤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동생 토한 거예요. 그래서 토했어요. 토해서 하고 나서 난 정말 그러고 나서 정말 줄만 계속 서 있다가 어떻게 엄마가 돈 주고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캐러멜이나 사 먹고 마는 거지. 그리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야 사자가 있냐? 사자한테 먹이를 줬냐? 막 물어보니까 좀 조용히 좀 하라도 엄마한테 모든 땡깡을 다 부린 거죠 이제. 너무 막 그랬었던 거예요. 왜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막 힘들기만 하고 막 이렇게 오만 꼬장을 다 부리고 그 막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이제 뭐 너무 화가 난 거죠. 사실 엄마 아빠가 데려가도 힘든 건데. 네, 그렇죠. 그래서 학원에서 해준다니까 얼씨구나 이제 보내는 거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내가 학교로 그 다음날 딱 갔는데 나는 이제 자연농원 경험자야. 그 상처 다음부터 보여줘야죠. 호랑이한테. 그렇게 되는 거야. 야 나 귀신의 집 가봤으니까. 너 귀신의 집 가봤지. 그래서 야 피 묻은 손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 이런 거야. 거기 진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야 창경원 그 어린이 대공원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막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하긴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좀 순수했잖아, 애기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거 뭐 귀신의 집에 대해서 누구랑 얘기할까? 친구들끼리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무슨 더 앞서 있는 정보가 없어요. 다 소문만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어.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 야, 뻥치지 마,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막. 요즘에 예, 재미가 예. 없는데 옛날에는 이걸 다 믿는단 말이에요. 뭐 누가 얘기하면. 야 정말 나 사파리 안 가봤는데 자연농원 갔다 왔으니까 나는 이제 사파리 경험자야 말하자면 사자가 덮친 내가 깜짝 놀랐다 내가 진짜 와 진짜 야야와침 흘리고 야 진짜 막그 봤어 고기 이렇게 주는 거 아니 막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뭐지 그 있잖아요 푸름라이드 물보라 그것도 탄 거야. 안 탔으면서 깜짝 물 다 뒤집어 써갖고 여동생 다 젖고 야 너 자연농원에 그 물이 정말 깨끗하대 먹어도 된대. 진짜 막 이러고 막 애들하고 한 거야. 그래서 그렇지 정말 깨끗하지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우리 엄마가 방학이 되면 시골로 많이 보냈어요. 아이를 케어하기가 장사하고 막 그러니까 시골로 가고 내가 시골에 가서 자연농원 얘기하는데 이거는 디즈니월드예요. 아, 거기는 완전히 그냥 미치는 거야. 그거 소문도 들었는데 동네 친구들이 아무도 갔다 온 애가 없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학파가 온 거야. 유학파. 그리고 그때는 TV 광고를 해가지고 광고로만 봤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내가 인디아나 존스야 내가. 정말 인디아나 존스 곰하고 싸우고 여기 막 팔 뜯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귀신의 집 가면 진짜 막 사람이 막 그러네. 그때 또 영화 막 그런 거랑 다 맞물려 있네. 인디아나 존스. 네. 밤마다 전설의 고향 해주고 막 이럴 때 아니에요. 네. 귀신의 집 얼마나 무섭겠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너 자연농원 너 귀신의 집 가면 넌 죽어. 너 거기서 사람 몇몇 기절한 사람도 나오고 막 이런다. 그래서 중학교를 갔는데 유학 간 애들이 이제 온 거야. 아, 해외 내가 파이들. 중학교를 갔는데 걔네들이 디즈니랜드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실제로 미국에서 보고 온 보고 온 거야. 예, 뭐 네. 미국에서 1년, 2년 살다가 네. 아빠 보스턴에서 어디 있고 와. 왔는데 디즈니랜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나중에 이제 미국을 가서 이제 느꼈던 게 디즈니랜드가 너무 별게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디즈니 월드라고 그 플로리다에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줄 알았잖아. 그거는 헐리우드하고 이제 디즈니랜드는 되게 작고 그다음에 디즈니 월드는 정말 막 이렇게 막 그 2박 3일 가야 나사하고 되는 이렇게 거. 그래서 내가 보기엔 별거 없는데 한국 에버랜드가 더 재밌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 야, 너 미국의 디즈니랜드 가면 어떤 줄 알아?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이걸 타면 일주일 걸린다. 그리고 천천히 돌면 한 달 걸린다. 디즈니랜드. 얼마나 궁금해. 놀이기구만 한 달 타는 거. 그런 줄 알지. 막 맨날 우리가 어렸을 때 일요일 날 보면 이렇게 디즈니랜드 그 미키마우스 이런 거 텔레비에서 해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껴서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지 아이들끼리. 근데 막상 다시 이제 그 그때로 돌아가서 주산학원 애들끼리는 가봤잖아. 우리는 고생을 한 거 아니야. 가갖고 야 가서 죽을 뻔해. 언제 줄만 쓰다가 아우 나 진짜 자연농원 재미도 하나도 없더라고 하면서 우리끼리는 그래 재미도 하나도 없었죠. 정말 짜증나지 않느냐? 다시 가려면 가겠냐? 말은 또 우리끼리는 이렇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 계속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연농원은 영업이 알아서 됐네요. 애들이 알아서 막 뻥치고 댕기니까. 정말. 영업을 광고 몇 번 때렸을 뿐인데 아니, 애들이 스스로 경제의식에 막. 아니 이리 씨는 그러니까. 자연농원 언제 처음 갔어요? 저는 학교에서 우리 소풍 갔을 때 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가잖아요. 네. 한참 이제 물에 있고 네. 용인까지 소풍을 가진 않았어요. 옛날에 다 관악산 가고 막 이러지 않았었어요. 소풍? 그러니까 우리 때는 서울랜드 가서 소풍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서울랜드는 갔어. 거기로 모여라 그래. 중학교 때까지 서울랜드에 저 중학교 때 이제 서울랜드가 처음 생겼으니까 어디로 모여라 아니 헌능 뭐 이런 데 갔었는데 자연농원은 되게 마차님 언제 처음 가셨어요? 자연농원? 우리 초등학교 때 갔었던 거. 그러니까 마차님하고 나이가 저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초등학교 때 되게 선택받은 애들이 자연농원을 갔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못 갔다니까요. 아, 거긴 부산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계속 거짓말을 하고 막 시골 애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지어낼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이게 곧 자연농원이야.
그럼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무슨 너 이게 돌다가 사람이 날아가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러지 않은데 갔다 온 애가 한 명 더 있으면 네. 둘이 그치. 사이가 좋으면 다행인데 사이가 안 좋아서 야 쟤 좀 거짓말하는 오사충이 좀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쟤 안 가고 뻥치는 것 같은데 야 그러진 않았어. 이렇게 팩트 체크가 들어가면 또 경쟁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뭐 그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 이제 뭐 말 그대로 나는 갔다 와서 그렇게 이렇게 쓸데없는 자랑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화목한 집들 주말이면 아빠가 아빠 차로 탁 해갖고 애 딸 하나 아들 하나 뭐 이렇게 자연농을 갔다 오고 사진 찍고 뭐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약간 이렇게 애들한테 그 어렸을 때 거짓말로. 아,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TV에서 나온 데만 데려다 주면 됐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애기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본 데마다 그치, 다 데리고 가달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 보내- 어머니들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 그러니까 또- 돈 잘 버는 데가 키즈니아 같은데 와. 돈 많이 벌. 아니 나 딸이 그랬다니까 자기 동경 디즈니랜드 한번 가보고 싶다고 이제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해요 이게 요즘에는. 보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네. 듣고 보는 게 너무 많아져서 야, 이 부모님 생활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 애기들 비움 붙이기가. 그래서 그때 나는 그 어린 마음에 되게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계속 불안하구나. 힘들구나. 네, 되게 불안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 저는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183회 세 번째 야수 시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평소에 항상 어떤 순간에도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교훈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선생님한테 많이 맞죠. 선생님한테 네. 많이 맞았죠. 그러니까 선배들이고 친구들이고 저를 건드리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네. 연필 깎기 갑자기 생각나네. 그렇죠. 그러니까 연필 깎기 갑자기. 괜히 제 건들면 정말 귀찮아지기 때문에 건드리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애가 맷집이 좋아. 그러니까 때린 티도 안 나고. 근데 맞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일 피곤한 스타일이거든요. 때리면 때릴수록 꼭지가 돌아가지고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이거를 깡이 좋다고 해야 되나 이거 좀 근데 원래 모르겠어요. 때리는 사람들 네. 이게 리액션이 과해야 재밌거든요. 한 대 맞았는데 막 펄쩍펄쩍 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일로 와 하면서 뭐가 하면서 이제 네. 이 맛이 있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야수님 같은 사람이 옛날 아. 독립운동하면 맞아 어디 서대문 저는 교도소가면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맞기 시작한 게 중학교 때부터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 저를 때렸던 선생님들의 그 체벌 스타일이나 체벌 이유에 대해서 저는 단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기보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배알이 꼬여가지고 내가 걸렸다고 생각하지 내가 진짜 잘못해서 맞은 건 딱 한 번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한 번이 뭐냐면 고3 때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유명했던 게 자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업 시간에 대부분의 수업 시간을 자면서 보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제가 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과목 선생님들은 1년 내내 제가 반장인지 몰랐던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잠자는 걸로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 잔다고 해서 터치하는 선생님이 별로 없었어요. 아 근데 엎드려 대놓고 자는 건 좀 너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는 거면 몰라도 아무리 때려도 본인이 선생님이라고 굴하지 않으니까. 생각해봐. 본인이 선생님이라고.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도 굴하지 않고 자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거는 좀 시각 야수하고 친해지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들어서 그냥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조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전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선생님 들어와 있는데 대놓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근데 자는 거는 그 선생님들 중에 제가 이거 모욕감 들 텐데. 그러니까 그렇죠. 모욕감 들 텐데.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력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제가 생물 선생님들 되게 좋아했고, 물리학 선생님도 되게 좋아했고, 수학 선생님 중에서도 수학 선생님이 우리 수업에 들어오는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다 그 수학 실력이 정말 내 눈에는 신처럼 보였어요. 정말 이렇게 수학 이공 계셨구나. 예, 한 예. 문제에 대해서 방정식 하나를 여러 각도에서 막 풀면서 그 풀이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까지 막 설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던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 중에 그러니까 발차기로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호리호리하게 생긴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 수업을 듣고 싶었어요, 나는.
근데 수업 시작하자마자 졸음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엎드리고 이제 이 의자 뒤에 등을 붙이고 네.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이제 선생님 수업을 보려고 끝까지 이렇게 보려고 눈을 껌뻑껌뻑 하다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래,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그 선생님은 그 수업 시간에 누가 자든 안 자든 상관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면 자는가 보다. 누가 수업을 들으면 듣는가 보다 하고 자기 할 일만 하고 나가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은 제가 반장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탁 치더니 반장 뒤로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눈 뜨고 아 내가 잤구나. 그래서 뒤로 가 섰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뒤로 띠복띠복 들어오더니 뭔가 번쩍하고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양호실이었어. 기절한 거야? 예,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다음 날 눈 아니 떴다고. 그 나중에 나중에. 좀 한 시간 후에 눈을 떴는데 양호실이었는데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뒤돌아차기로 발차기로 찍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아니, 이거 현행범이야. 아 근데 사람이 이렇게 기절을 하면 얼마나 당황할까? 때린 사람도 학생이 저렇게 숨 안 쉬고 막 그러면 난 뭐 그건 이제 제가 야. 또 처음 워낙 때린 사람은 당황하는데 야 찬물 껴줘라 양호실 데려가. 자주 한 사람들은 그런데 서대문 형무소도 아니고 야 두 번 애 데리고 저기 야구실 갔다 와. 오늘도 또 네. 기절했다. 자주 때리는 선생님은 이래요. 옛날 선생님은 아니, 무다 저렇게 막혔지. 대놓고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사람은 운동부밖에 없었어요. 운동부 애들은 그냥 저는 그렇게 아예 그냥 저는 추진이 있고. 저는 제 운동부입니다. 나돌아. 네, 네. 차라리 차라리 옛날에는. 걔는 깨 있어봤자 어. 어차피 안 저는 되니까. 그렇게 3년 동안 잤습니다. 네. 그렇게 이게 고등학교를 그렇게 보내서 이렇게 그때 그 선생님한테 맞았던 게 아 내가 유일하게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제 내 자려고 하는 게 내 의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봤을 때 분명히 기분이 나빴을 거다. 그 자세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좀 모욕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자세 근데 자체가. 보통은 이제 잘면 야 뒤에 가서 저기 세수하고 와. 우리 때는 야 뒤에 가서 좀 서서 들어. 뭐 이런 게 근데 있었거든요. 평소에 그 정도로 이제 격렬한 폭력을 행사하는 선생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고등학교에 가면 책상이 높은 게 있어요. 서서 들으라고. 그래서 학교를 가면 저 뒤에서 아이들이 서서 듣는 애들이 있어. 졸음을 쫓으려고. 그냥 졸음 오면 자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하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말에 그러니까 우연찮게 이제 일찍 일어났어요. 주말에 일찍 일어나니까 이제 뭔가 하루가 길어지잖아요. 우연찮게 일찍 네. 일어나. 하루가 길어져가지고 이제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도 한 10시밖에 안 된 거야. 이 남은 시간 동안 뭐 하지 하다가 오랜만에 그러면은 산에 한번 가볼까 싶어가지고 산책 갔다 온 그 복장 그대로 다시 나가서 저 용마산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마역으로 가가지고 용마산 아차산역 이렇게 그 코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블로그 후기 써놓은 그 코스를 보면서 쭉 따라갔는데 제가 혼자서 이제 제 자의로 혼자서 그렇게 등산을 간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코스가 등산이라고 하기에는 마차사는 좀- 아줌마들이 마시러 가는 정도. 예. 그런데 제가 참 놀랐던 게 그 등산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자세가 좀 심각하다. 왜요? 그러니까 저는 산책 나갔던 그 복장 그대로 모자만 하나 더 쓰고 그냥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에서 내려가지고 물병 그 500ml짜리 병 생수 하나 사가지고 이게 흔들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사람들의 복장을 보니까 뭔가 히말라야 온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 100명 중에 95명 정도는 다 이거 뭡니까 이게 막대기 있잖아요. 막대기에 그 고급 등산화에 그 뭐 프로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신발을 덮는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발사계 같은 거. 발사계. 네, 그 발사계까지 풀 착장하고 그날은 더웠거든요. 왜 지금 비가 안 나? 아니요. 비도 안 날씨 오네. 되게 좋았어요. 날씨 되게 좋고 날씨도 되게 좀 더워서 한 10분 정도 걸으니까 땀이 날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 뭐 근데 거기가
진짜 등산을 그렇게 할 코스가 아닌데도 그런. 근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복장이 점점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용마산 아차산이. 예. 야, 대단하다. 아차산이 그 워커힐 그 바로 뒤에 예, 맞아요, 산책하잖아요. 예. 아 저는 근데 저기 남산 갔다 왔거든요 이번 주에. 남산은 뭐 저런 복장은 많지는 않아요. 가끔씩 남산은 오히려 더 좋아. 레깅스 입고 많이 와요. 레깅스. 남산은 훨씬 더 좋아. 아니 갔다가 네. 가끔 가다 그 정장에 네. 소위 말하는 그 구두 신고 오시는 그런 분들 분들도 계시죠. 있어요. 남산은 예, 있어요. 예, 예. 남산이 있고 남산은 히말라야 복장은 없고 오히려 좀 간편한 복장들이 좀 많아요. 요즘 아웃도어가 많이 죽어서 그래. 왜 싹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지금. 날씨 풀려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아웃도어 가지고 한참 막 붐이 있었을 네, 때랑 엄청 지금에 비싸게. 비해서 시장이 확 죽었다고 지금.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전처럼 막 그렇게 그게 비싸고 많이 사지 않아. 고어텍스죠. 예. 그러니까 살 만큼 산 것 같아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그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쓴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고급 장비를 풀 착장해가지고 정상 해봤자 뭐 해발 380m 뭐 이런 산들이잖아요. 그 올라가서 과일 까먹고 막걸리 까서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산을 오르는 데 자체 올라갈 때 그 복장보다 중요한 게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저는 물 한 병 가지고 올라갔지만 물 한 병만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풀 착장을 해서 그 가방 안에 무언가를 담아간단 말이에요. 그 왜 산에 가는가 싶은 거죠. 아니 산에서 뭐 먹으면 맛있긴 맛있어요. 아니, 사과, 그러니까 물만 뭐. 먹어도 맛있어요. 그 물만 먹어도 맛있는데 산에서 끓여주는 커피 한번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더라. 여기에서 이제 하나 주제가 점프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에 대한 거예요. 몸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 등산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이 소모하는 열량이 똑같은 거리에 비해서 이게 평지에서 걷는 것 대비 소모하는 열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물 정도 가지고 충분히 만족한다고 친다면 등산을 하는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분명히 내가 봐도 저도 배가 많이 나온 그 돼지 스타일이지만 정말 심각한 사람들이 잔뜩 싸주머지고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운동해서 올라가서 실컷 먹고 내려오면 사실 그거는 소화시키러 가는 거지. 그게 건강 챙기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맛에 가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잔뜩 집에서 먹으면 얼마나 더 많이 먹겠어요. 그나마 자기가 들고 갈 수 있을 만큼만 갖고 가서 산에서 오는 거니까 다이어트에 도움 되죠. 아니, 등산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저도 약간 스피드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주말에 가면 사람이 밀리잖아요. 근데 앞에서 진짜 라디오 특히나 라디오 저 크게 그 틀고 소음이 다니시는 되게 분들. 싫어요. 진짜 혼자 듣는 것도 아니고 크게 라디오 틀어놓고 다니는 사람 라디오 크게 틀고 앞에서 연타로 트림을 해. 진짜 그거 막 내려가면서 마시잖아요. 와 죽습니다 진짜. 정말 산에서 이렇게- 또 막걸리 드시면 네. 그때 그 진짜 그러니까 총기 소유 자유라 그분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자세에 대해서 이게 자기가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어떤 심적인 자세도 그렇지만 몸의 자세도 이렇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등산에서 갑자기 이제 몸 이야기로 넘어가면 제가 친구 중에 이제 한의사가 2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들었던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어요. 저한테는. 저는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생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의 이제 자부하는 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생물 시험을 단 한 문제도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생물 시험은 다 100점 받았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교과서를 달달 외울 정도로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생물 시간에 사람 몸이라는 건 심장, 간, 위, 뭐 콩팥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관별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으로 배웠던 건 이렇게 각 장기들이 떠 있는 거였지 그게 어디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상으로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뭐 과식을 해서 위가 좀 불편해. 그러면 어렸을 때 봤던 그 위 그림. 그러니까 간 옆에 있지만 심장 밑에 있고 이렇게 배 가운데에 있는 그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주머니처럼 생긴 위 모양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가 어딘가 불편한가 보다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 그 이미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대학을 가서 이제 의대 다니는 친구들의 선배들, 의대 선배들의 의사고시 있잖아요. 의사고시를 도와주는 어떤 자원봉사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 형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를 얼핏 보게 됐는데 해부학 교과서가 기본이죠. 그런데 이제 해부학 교과서에 적나라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의 그림이라는 게 어떤 심장이나 간이나 이런 그 모양들이 내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봤던 그 모습이 아닌 거야. 어디 좀 더 징그러워요? 어때요? 그러니까 파묻혀 있는 거지. 다른 그림에서는 거에? 아. 장기들이 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 따로 위 따로 심장 따로 뭐 이렇게 네. 둥둥둥 떠 있으니까 간과 위 사이에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처음 중고등학교 때 봤던 그림이랑 많이 다르구나 라고 이제 어렴풋이 지나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한의사가 된 친구들한테 이제 해부학 수업에 대해서 술자리에서 우연찮게 이제 한 2시간 정도 쭉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 몸이라는 게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속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심장, 간, 뭐 위, 콩팥 뭐 이런 장기들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당연히 피 생각하겠죠. 당연히 피도 있죠. 근데 근육. 피보다 훨씬 많은 게 막이 있어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은 서 있는 그 자세 자체가 그러니까 생긴 게 서 있는다는 걸 전제로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 몸이 서 있다는 걸 전제로 척추도 서 있고 다리나 무릎이나 뭐 팔 다 이렇게 이제 서 있을 때 뭔가 균형을 잡게끔 돼 있고 앉거나 눕거나 하면 어딘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 견딜 수 있는 자세가 서 있는 자세잖아요. 차렷하고 서 있는 자세. 그러니까 서 있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몸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목, 어깨 여기서 이제 어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뼈를 중심으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린 형태로 모든 장기들이 그러니까 어깨 밑에 폐가 달려 있고 폐 밑에 위가 달려 있고 위 밑에 그 소장이 달려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를 붙잡으면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기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그 장기마다 장기를 따로 감싸주는 얇은 막이라고 해야 되나? 주머니 같은 게 이렇게 지방질로 만들어진 막이 서로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서로 이제 밀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는 거야. 몸속에서. 랩으로 한 번씩 싸주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지식의 구조 자체가 변했다기보다 그러니까 사람 몸을 바라보는 시각, 이거 내 몸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게 좀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 몸의 장기는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대장까지 다 하나로 연결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피부도 그러니까 그 내장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의 피부가. 진짜로요? 생각해 보면 우리 얼굴 피부 있죠. 얼굴 피부에서 좀 특별하게 생긴 게 입술이고 입술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 연결돼 있잖아요. 또 그러네. 쭉 들어가면 그게 내장이지.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보이는 내장인 거예요. 이게 피부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속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피부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생김새는 다르지만. 진짜 장이 안 좋거나 그러면 피부에 트러블 오잖아요. 예. 다 관련이. 예,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어떻게 보면 그 양약보다는 한약이 더 어떻게 보면 신기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는 그죠? 한의사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 해부학에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해부학은 양이든 한이든 그 1, 2학년 때는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처음 듣고 나서 제가 이제 사람 몸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도 바뀌었지만 제일 크게 얼굴이 바뀐 게 못생긴 사람은 장기도 못생겼다는 얘기네. 그러네. 그렇잖아. 뭐 합리적인데? 합리적이야. 그걸 따져보면은 아니 뭐 서로 막 그 자랑을. 장기 잘생겼네요. 장기가. 간이 얼마나 예쁜지 아냐. 막. 그러니까
제 몸을 바라보는 내 자세가 달라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몸이 어딘가 불편하면 제일 먼저 이제 자세를 바로 잡아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게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돌아 이런 뻘소리까지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세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에 하고 있습니다. 마차 시간인데요. 바른 자세입니다. 네, 바른 자세. 네. 그 제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왔느냐 오늘 느낀 게 있어요. 오늘 하나. 그게 뭐냐면 안 맞았다 이거예요? 저희 이제 프랑스 본사에 있는 CEO가 나를 찾은 거야. 최근에 오늘? 아니 근데 내가 그 이메일을 잡히기만 해봐라 뭐 이렇게 찾은 거 아니면은 아 이 친구 어딨지 이 인재를 내가 빨리 데려와야 되는데 이런 거요. 마차님 어떤 얼굴 거예요? 초롱초롱해 지금. 그래서 내가 오늘 오랜만에 회사 이메일을 열어봤는데 보통 이제 회사와 연결된 이메일을 근데 거기에 링크드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 CEO 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보통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도 한국에서도 기업에서 이 사람 만나려고 되게 막 난리를 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나를 왜 찾지? 근데 내가 그거를 한 달 전에 보낸 걸 지금 본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바로 메일을 보냈죠. 근데 보통은 저를 바로 찾지 않고 저희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건 한국에 비즈니스가 있다는 거야. 이제 앞으로 못 보는 거예요? 아 진짜 부르심이 있으면 달려갑니다. 근데 그거 말고 오늘 사실 이 이야기는 푸나님이 예전에 너 그 이야기 모아다가 명절 특집으로 한번 해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참 잘 살아왔구나 앞에 우리 CEO가 나를 찾는 걸 비롯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이거를 맛보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도 적당하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새날에 많은 정치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정치인들을 섭외를 하려면 보좌관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좌관들이 얼마 전에 김용민 의원 나왔을 때 제가 푸나님한테 섭외를 하면서 김용민 의원실 사람들 정말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 2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나왔을 때 직접 칭찬을 하시더라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의원 김용민 의원이 정말 좋잖아요. 근데 김용민 의원이 보좌진도 괜찮아. 그러면 김용민 의원이 더 괜찮아 보이는 그렇지. 후광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의원이 저 의원은 정말 괜찮은데 보좌관들이 너무 개판이야. 그러면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근데 푸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김용민 의원 젊은 의원. 네, 젊은 의원. 예. 얘기를 하고 저는 그럼 앞으로 이쪽 분은 보좌관 빼고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의원한테 다이렉트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푸나님 처음에는 해 그렇게 하다가 잠깐 하고 푸나님이 정리를 한번 해주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너 너무 감정적으로 대들지 말라고 해가지고.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후보 시절 선거 전에는 막 명함 돌리면서 잘 이제 막 부탁드립니다. 하잖아. 네. 한 번이라도 나오게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이런 분위기잖아 거의. 근데 이제 딱 의원이 되고 나면은 이게 보통 많은 민주진영의 의원들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보좌관이 달라지는 거야. 맞아요. 난 이해가 모르겠네. 된다니까. 내가 모르겠네. 예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저기 예전에 뭐지? 그 드라마 끝나고 시사회 그때 이병헌 그다음에 김태희 그다음에 뭐 김승우 뭐 이런 사람들 다 연예인들 그때 아이리스였나? 엄청 유명한 영화 드라마 네. 쫑파티였단 말이에요. 그래요? 가면 매니저가 이병헌 매니저는 이병헌이야. 맞아. 진짜 딱. 아니, 그러니까 당연하지. 공복이 몇 년 됐어가 아니라 아유. 나 10년 차입니다가 아니라 필요 없어. 딸이 주장이잖아. 어. 내가 엄마가 주장이야.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뭐 무슨 뭐 딸이 서울대 가면 엄마가 서울대 간 거야. 그러니까 분신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매니저를 10년 차 했고 내가 1년 차 했으면은 내가 후배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개념이 아니라 내가 누구 매니저냐가 그 사람의 신분이야. 맞다니까. 그러겠네. 내가 맨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샤넬 매니저 가면은 샤넬 그 매장 매니저가 샤넬이라고. 맞아. 근데 그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 의원을 내가 이제 섭외를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우리 방송실까지 제 시간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생방 들어가기 한 몇 초 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근데 저는 보통 섭외하고 막 할 때는 방송이 없을 때는 저는 재택근무를 하거든요. 왜냐면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집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어. 또 집에서 섭외하고 뭐 하고 그런 거를 다 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현장이 없고 방송은 몇 초 전인데 전화 와가지고 저희 오늘 방송 못 하겠다고 딱 이러는 거예요. 보좌관이. 그래서 아니, 마차님이 없는 이유 때문에? 아니 그 아니, 의원은 방송 시작 이게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보좌관이라는 게 이제 보좌관하고 비서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좌관은 윗급이고 비서관들이 이제 아래 7명이 비서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이해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까지 사실 수행으로 오는 사람들은 결정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치, 예. 자기가 생방을 못 하겠다 어쩌다 그런 말을 못 한다고. 근데 나한테 전화를 해서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썸네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썸네일. 썸네일이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썸네일을 정할 때는 특히나 시사나 뭐 짤이 아니고 어떤 국회의원이나 어떤 인물을 모시고 하는 인터뷰에서 썸네일은 주제를 사실 푸나님이 좀 정해줘요. 그러니까 제목을 정하면은 그 제목 따라서 썸네일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의를 거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썸네일을 좀 자극적인데 이렇게 바꿔주시면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하면 되잖아. 나 안 할래요로 바로 넘어가니까. 그 내가 처음부터 딱 전화해가지고 저희 이렇게 하시면 방송 못 하죠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 딱 드는 생각은 얘한테는 결정권이 없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갑질인가? 그러니까 내가 왜 아까 투표 전후로 보좌관이 달라진다고 했냐면 사실 그 선거 운동 동안 같이 고생한 보좌관은 좀 덜 그래. 안 그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그 선거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뽑힌 보좌관은 좀 이해가 된다. 고생을 안 해본 좀 거야.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 내가 추측하기로는 새날이 어쩐가 보러 왔어. 그리고 딱 보니까 보좌관의 배경을 좀 내가 알 것 같아. 그래서 얘가 나한테 갑질을 하나 싶어가지고 그렇지만 이걸 내가 이 자리에서 갑질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푸나님한테 확인을 해라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바로 썸네일 바꿔드릴 테니까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근데 푸나님한테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은 바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의원은 그 썸네일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했는데 너무 화기애애하게 잘 끝났어. 그리고 나중에 푸나님한테 이 이야기 하지 않고 푸나님한테 들은 후기로는 너무 의원님이 만족하고 갔다는 거예요. 순간 그리고 끝날 때쯤에 내가 이제 방송실 들어와가지고 그 의원님한테 혹시나 이제 썸네일 때문에 언짢으신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러 갔더니 방송이 끝나고 나서 그 보좌관이 푸나님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나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러면 보통 썸네일을 바꿔달라고 하면 방송 후에라도 바꿀 수는 있는 거니까 끝나고 나왔으면은 하나님한테 컨펌 받고 내가 실물로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안 하고 간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나 안 했잖아. 그게 국회에서 보좌관들을 비웃는 표현 중에 그러니까 보좌관 만인 지상 1인 지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인 지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1인 지하는 국회의원 한 사람 밑에 있는 거고 만인 지상 모든 사람의 위에 있다. 그러니까 정말 싸가지 없는 것들이 그렇게 합니다. 진짜 이게 개념 반말 먹은 것들은 민원인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을 바로 안 받아줘요. 그 방에 막내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 인적 사항을 따오게 해요. 그래서 지가 받을 만한 사람이면은 나가고 아니면은 네가 보내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쓰레기들도 많아요. 장재원 이런 사람 보좌관 장재원 같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게 성향이야. 국회라는 공간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위해서 설계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설계 요소 중에 하나가 보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좌관의 권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된 건 아닌데 내 등대에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면 내가 의원인 것처럼 맞아. 행동하는. 예전에 나 아는 사람 보좌관하고 술을 마셨는데 의원은 아무것도 안 한대요. 보좌관은 아니, 다 그러니까 한대. 그거는 극단적으로 나한테 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쓰레기 같은 보좌관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보좌관의 인간 됨됨이가 훨씬 더 많이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말을 안 한 게 이상하잖아요. 내가 썸네일을 안 고쳤잖아. 그래서 놔뒀어. 불만이 없는 줄 알고 의원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근데 저녁에 다시 나한테 전화가 빗발치는 거야. 밤에. 왜 아직도 안 고쳤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럼 그 자리에서 방송 끝나고 다 있을 때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방안이 나왔을 텐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전화를 하냐. 나는 전화를 차단시켜버렸어. 난 전화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내가 전화 차단을 안 하니까 이제 다른 경로로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내가 그 사건이 그렇게 일어나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기사를 찾아보다 알았어. 걔가 왜 썸네일을 바꿔달라고 했는지. 왜냐면 그 썸네일의 내용이 지가 친 사고였던 거야. 자기가 친 사고 때문에 약간 의원님의 구설수익이 올랐고 사실 우리 방송은 그런 뭐 일이 있었을 때 정확하게 해명하고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쪽 진영 사람들을 모시는 건데 네. 그거를 아예 못하게 하면은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궁금한 건 이건 거예요, 사실. 푸나님이 그런 거 잘 잡거든. 그럼 채팅방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온 거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럼 완전 의원실에서 잘못 잡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라디오 스타로 보면은 그 사건이 있는 연예인이 나와서 그 사건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야 이제 그게 해결되고 방송을 본격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건데 그걸 안 물어보고 다른 것만 물어보면 사실 나오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그 뭐지 무릎팍두사에 주병진이 나왔어. 뭐 물어보겠어요. 옛날 그거 아니면 루머, 이영자가 루머 나왔어. 같은 거. 그렇죠. 그걸 안 건드리면 나오는 의미가 없어. 그리고 그걸 제대로 된 해명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박수 쳐주고 응원해줄 수 있고 그렇죠. 예. 대신해서 해명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우리가 진영 방송이잖아요. 우리가 곤란하게 할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 그게 좀 제일 컸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섭외를 할 때 보통은 사실 보좌관한테 먼저 섭외 요청을 하는 것은 일종의 단계거든요. 존중한다는 의미고 기본적으로는 푸나님 선에서 다 이야기가 돼 있어 나오기로. 그럼 일정을 잡으려고 보좌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의원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컨펌 받아버리고 의원이 그 일정 보좌관한테 건네줘서 일정을 디테일하게 잡는 거는 그 선에서 하면은 되게 하는 건데. 아 근데 이것도 하나 있어요. 내가 이제 여기 국회의원분들을 이제 몇 번 밥을 먹어본 적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분들은 그 거절하는 걸 보면 자기가 싫어. 예를 들어 싫어인데 대놓고 나 그 싫어요 안 그래요. 그냥 조용히 시간이 안 맞는다고 하겠지. 조용히 자기는 빠져나가고 그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한테 그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이미지를 계속 갖고 가고 싶어해.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얘기를 했을 때도 만약에 진짜 비서의 생각이었을지 아니면 그 의원의 생각일지 그건 몰라요. 또 그건 몰라. 사실은 앞에서는 네 너무 행복했어요 하면서 야 썸네일 좀 바꿔라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몰라. 근데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다행이네. 그렇게 된 거 가지고 오늘 이제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제가 또 다른 한 분이 더 계시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사람들 감질나게 다음 편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아까 그게 김용민 의원 얘기. 아니, 김용민 의원은 앞에 칭찬한 거. 칭찬. 이렇게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하시는 분이라니까. 나는 답답하지 왜 하는. 왜냐면 행사 때 나는 이제 거기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그 행사장에서 이제 마이크 잡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아파. 왜냐면 이게 딱 예를 들어서 민주당하고 어디다 왔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을 첫 바따로 누구로 소개해 주냐 되게 민감해. 이 사람들은. 그러면 민주당 먼저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쪽부터 해야 됩니다. 막 서로 막 싸워. 그러면 내가 MC가 정하면 큰일 나. 난리가 나는 거야. 저기 행사 관계자분 오시라고 그래. 저분한테 정리해가지고 리스트 나한테 넘겨달라고 해야지. 제가 민주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깐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행사에 늦게 왔어. 늦게 왔는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사회자 부릅니다. 정신머리 있냐고 없냐고. 어떻게 의원이 도착도 안 했는데 행사 시작하냐고 막 발광을 합니다. 그거 심하네. 거기 약간 지방 쪽이죠. 아니요. 서울 수도권에서도 그런 경우 많아요. 그까지는 안 하는데. 특히나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하는 행사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갑질이 왜냐면 시작은 사회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회자를 혼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아, 진짜 관계자를 혼내야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세상이 2021년 3월이야 3월. 어떻게 지금 세상이 근데 말투는 뭔가 1900년대 같아. 아니 정말 지금이 있어도 몇 년도 이러는 아니, 거야. 말이 되냐고. 아니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갑질하고 이게 이 퍼센테이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무슨 말이에요? 엄청 많아요. 아, 네, 진짜. 네, 죄송합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제 클로징 하시면 돼요. 예. 자,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은 바른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로 한번 이 얘기를 꾸며봤습니다. 요즘에 뭐 선거 막 여론조사 막 나오면서 정말 이제 좀 막 그 어느 때보다 또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ARS 응모하실 때도 바른 자세로 이렇게 딱딱딱 여러분들 소신껏 잘 해야 될 때가 왔고, 이때 왠지 서울시장 선거는 우리 안철수 씨의 바른 자세로 정도로 출마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3파전으로 되면 정말 그 진정한 승부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안철수 씨 해보면서. 배바지가 많이 어울리더라고요. 아니 오늘 네. 저기 주가가 폭락하더라고요. 왜냐면 김종인 후보가 한번 깠더니 10%가 떨어지더라고요. 저 안랩이. 그래서 뭐야 이거 할 정도로 약간 지금 안철수 씨가 지금 많이 디스를 당했거든요. 복수하는 길은 기호 3번으로 출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4번. 4번인가요? 4번으로. 자, 그래서 뭐 바른 자세 여러분들 한번 뭐 자기의 신체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이 척추 교정부터 한번 딱 하시면서 정치에 대한 또 바른 또 이 자세를 가지면서 지켜보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